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에는 2년 만기 채권금리, 아래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 붉은색 표시, 위에 채권금리가 4.5%에서 4.1%까지 빠졌어요. 반대로 밑에 보면 나스닥 지수는 디스인플레이션 하락한 만큼 상승을 보였습니다. 2월 들어서 2년 만기 채권금리가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4.1%에서 4.60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나스닥 지수 채권금리가 오른 것에 비하면 빠지지 않았습니다. 증시, 특히 코스닥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20% 넘게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삼형제 상승을 빼버린다면 주가 상승률이 미미할 정도입니다. 2차전지 소재주 얼마나 더 갈까? 장밋빛을 그리면 아직도 멀었다. 양극재 엄청나게 부족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이 시작될 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의 정점에 선다는 거죠. 증시가 경기 불황을 넘어설 때 어느 섹터가 상승하는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자금 지원을 하죠. 두 번째는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비용 절감,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먼저 신문기사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한국에 3조 3천억 투자. 이번 투자 금액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총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CEO가 밝혔다고 합니다. OTT 관련주 대표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보시는 그래프처럼 갭 상승해서 올라갔지만 9시 정각이 저렇게 시초가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근데 계속 빠졌죠. 일봉상 으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다른 OTT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초가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 계속 줄줄이 샜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년간 3.3조 원이면 연평균 8천억 원이잖아요. 그럼 이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줄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월요일에 장시작 전에 악재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마이크론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중국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그만큼 재고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D램 가격이 하락하겠죠. 하락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도 악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고 거래, 이런 중고 IT 부품을 파는 업체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중국에 직접 팔지는 않죠. 유럽 업체나 인도 제3세계 업체에 팔고 그들이 중국에 파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반도체 시장에 대한 악재, 이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도 악재고 당연히 코스피에게도 악재입니다. 이런 뉴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표면만 보시면 안 되고 뒤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아빠입니다. 프랑스 회사고요. 이마고테크라고 해서 ESL 관련주입니다. 디지털 가격표예요. 이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냥 이마트 본사에서 한 번만 탁 클릭을 하면 전시점이 확 바뀌어요. 그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는 굉장히 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솔로엠이 있죠. 지역별로 시장을 보시면 이 ESL이라는 게 침투된 게 유럽은 20%고요. 아시아는 5%고 지금 미국은 1%예요. 혹시나 솔로엠이 월마트에 진출한다 이런 뉴스가 혹시라도 보이면 그냥 가진 현금을 싹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전에 전해주셨다시피 그 부채한도 협상안이 있다. 여기서 통과가 하원에서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많이 예산을 깎는다. 코로나 이상보험 환수라든지 복지 심사 강화, 신재생 같은 거 보조금, 전기차 보조 다 삭감한다고 올라갔는데 또 때마침 캘리포니아에서 신재생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걸 좀 삭감을 했어요. 정확하게 삭감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월가 분위기는 이 친환경에 대한 삭제에 대한 거는 협상을 위한 거다. 그냥 이건 안 될 건 알지만 올렸다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갖고 있다면
오늘 일단 절반은 던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좀 하라 솔루션에 좀 접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좀 약간 매도성 리포트예요. 뭐 시장이 상승하는데 이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이 리포트가요. 저는 뭐 요건 계속 보유고요. 좀 뭐 좀 밀리면 비중 확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제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덕분에 신재생이 싹 밀리다가 예. 이런 변압기들은 좀 반등했거든요. 보합수는 올라오던지.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이 리포트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이 변압기는 태양광 패널과는 좀 별개예요. 뭐 가격이나 뭐 단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변압기 안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리 단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태양광 섹터가 움직여서 많이 떨어지면 이거 좀 찬스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포스콜린스가 이게 아르헨티나 리튬 2단계 사업을 인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쭉 계속 있는 단계가 있나 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한 5분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배터리 관련해서 IRA에서 보조금 지급 확대 같은 뉘앙스예요. 지금 저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중국을 고립시키고 뭐 FTA가 아니더라도 일본을 FTA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에 포함시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전선을 넓혀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제외하면.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들어간다면 이거 포스콜린스에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고요. 이 포스콜린스가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뭐 리튬을 갖고 있다 뭐 이러면 지분 투자예요. 예. 광산의 몇 프로 지분 몇 프로. 근데 여기는 포스콜린스 거예요. 그냥 얘네가 계속 퍼다 쓰면 되는 거라서요. 이런 점에서 포스콜린스가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얘네가 양극재를 이미 뭐 완성을 했어요. 양산 뭐 라인까지는 못 만들지 모르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양극재를 지금 개발해 놨기 때문에 요 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나 LG화학이 지금 개발에 들어간다. 요런 대형사가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센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광산업이 가상소다를 만드는 업체예요. 결국에는 IRA 때문인데 이 전구체는 우리가 다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 한 95% 이상 수입을 해와요. 근데 이거를 가져오면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뭐 에코프로나 LG화학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새만금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성소다 같은 경우 그 비싸지 않지만 요거 같은 경우 뭐 물동량 같은데 너무 좌우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통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광산업이 유리하고 백광산업은 새만금 근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하다. 근데 요게 요 내용 그대로가 이게 리포트에 어제 2개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이 전구체만 볼 때는 최소 3년 후부터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완공해서 올리려면 적어도 뭐 2006년, 7년 돼야 되거든요. 미래 가치를 땡겨 온다고 하지만 바로 지금 숫자가 나오는 상황이 또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얘네가 지금 어제 가격 정도로 내려오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 이슈가 없을 정도의 그때의 가격이거든요. 차트를 쭉 보시면 그 정도의 가격대면 이 전구체 이슈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 없던 시절의 가격까지 오면 괜찮은 거죠. 그때는 계속 보유해서 가도 되시는데 위로 끌고 가서 3년을 버티기는 조금 힘들죠.
이제부터는 보상받을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